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저 멀리는 내년에 있을 3구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재정, 앞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운영, 이런 문제는 조금 그분 머릿속에서는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4.7 보궐선거 승리와 내년 3월 9일 정권 재창출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코로나19 방역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부, 즉 정부와 집권당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던 이 손실보상제에 관해서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제도화를 검토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니 이제 그동안 저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문제, 이 손실보상제 문제를 띄우면서 기재부에서 반발하니까 기재부를 갖고 야, 우리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 또 그러자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 아니 그렇다고 재정이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첨예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이 각종 다양한 손실보상제 법안을 갖다가 내고 있죠. 최고의 가장 심한 경우는 연간 약 113조 원의 손실보상제, 즉 국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는 그래서 빚어진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이와 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법안을 냈다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법안 꼭 코로나19라고 받겠습니까? 이러저러한 경우에, 즉 이것을 갖다 법제화했을 경우는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올해 연내에 종식된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런 최소한 2년 3년 갈 것이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최대 113조, 최소 잡아도 법안에 따라서는 최소한 15조, 20조 이상의 돈을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렇다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 만세를 부르겠죠. 굳이 내가 영업을 갖다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손실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이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은 이른바 3생 3법, 이게 손실보상법, 그 다음에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가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는 듯한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점점점 흔한 이야기로 그런 이전소득 국가에서 주는 돈에 사람들, 소상공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마취되고 중독되게 만드는 이 법안,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저쪽 중남미, 바로 차베스 정권이 나라는 거지꼴을 만들었어도 여전히 17년 18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상생 3법과 같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돈을 대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대어주기 때문에 나라 전체는 거지꼴을 못 면하고 실제 국민들은 기하선상에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삶을 살지만은 굳이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차곡차곡 매겨주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이 경고등을 계속 울렸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결국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2달 동안 회피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 놓은 그런저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움, 이런 것에 반사이익을 갖다 오롯이 누리는 가운데 8주 동안 근 2달 가까이
민주당을 갖다가 앞서고 그다음에 선거하면 곧 이길 듯한 착시 착각 현상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보면 정부 여당이 무슨 짓을 어떠한 일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제대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만연하게 안철수하고 머리끄덩이 싸움하다가 드디어는 지난주에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얘기했죠. 자,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할 테니까 그러나 입당 못한다. 그 공개 플랫폼에서 오픈된 경선 플랫폼에서 싸울 수 있게 해다오. 그걸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김종인. 그리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드디어 민심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일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윤석열과 추미애가 싸우는 통해 실제 그 싸움의 뒤에서 로버트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난주 월요일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이 굳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 월성 원전 1호기 이 부분 감사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유체 이탈 화법을 씀으로써 국민들을 갖다가 잠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돈으로 그 공간을 갖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흔히 얘기해서 일종의 버팀목,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버팀목 자금이라고 그럽니다. 작게는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그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300만 원 나오니까 정말 그 300만 원이 3천만 원의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300만 원이 그렇게 귀한 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3차 3차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그와 같이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아예 법조화해서 빠르면은 3월 중하순 늦어도 4월 초순경에는 이 손실보상제 즉 법제화된 틀에 따라서 이제는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갖다가 이제 마구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돈 받아놓고 정권 심판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달리 볼 거 있었나요? 지난해 4.15 총선 때 어땠습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다 찍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 오늘 다시 김종인 씨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비공개 최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나경원, 오세훈한테만 관심이 있다라고 민심을 꾸짖고 언론과 여론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유권자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 당연히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한테 그리고 또 안철수 흔한 빅3한테 관심 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 14명 후보 다한테 관심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 시민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씨. 그러면서 왜 나경원, 오세훈한테만 관심이 있느냐고 국민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작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왜 나경원, 오세훈한테만 관심이 있느냐? 왜 보면은 후보 단일화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에 그 관심 두고 김종인 씨 취향에 맞춰서 관심 갖습니까? 마침 보니까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쓴소리 좀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오만에 빠져있다. 착시 현상에 빠져있다. 당을 꾸짖었습니다.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말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왜 당이 왜 이런 식으로 보면 제대로 보면 역할을 못해서 이와 같이 후보 단일화 안철수한테 관심 갖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느냐고 지금 당을 꾸짖고 있고 국민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그야말로 제왕적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 씨 당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왕적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광주에 가서 무릎 털푸덕 꿇어 앉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 무릎 확인도 안 하고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고 누구를 갖다가 지금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슬슬 희한한 포석을 두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지금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흔한 얘기로 좀 집권 여당에서 안 나오라고 합니다. 안 나오.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안 나오. 이 세 사람한테 유권자들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층에서는 후보 단일화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관심 갖고 프레스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프레스 가하는 부분을 갖다가 또 언론이나 국민, 시민들이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그 두 사람에 관심 갖고 나머지 그 12명한테 왜 관심 안 갖느냐고 지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와 같이 이미 지난 8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교활하리만큼 영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싹 다무는 가운데 드디어 지난주부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자신의 지지율도 40% 중반대로 뛰어오르고 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을 앞서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듯합니다. 상생 3법의 가장 핵심적인 손실보상법을 제도화하라 라고 내각에 지시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관심이 이렇습니다.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될 것이다가 6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될 것이다 29.9, 즉 더블 스코어로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옛날 교토 3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선을 끊고 나가면 안 됩니다. 김종인 씨, 안철수가 지난주에 보면은 오픈 경선 플랫폼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좀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었으면 낫지 않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단칼에 자르고 나는 안철수한테 관심 없다. 우리 단일 후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는 늦으립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각자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라도 후보 단일화는 지금부터 룰 미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김종인 씨는 국민과 여론을 꾸짖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영리하리만큼 아주 영특하게 영리하게 민심에 슬쩍 편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차베스부터 시작한 그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생 3법 같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그 다음에 사회연대기금법.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대기업이 돈 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이건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 팔을 갖다가 비틀겠다는 그런 사회연대기금법 등등을 만들어서 점점 포퓰리즘, 소셜리즘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그와 같은 착시현상이죠. 공짜 돈인 줄 알죠.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 자기 허벅지 살인 줄 모르고 계속 허벅지 살을 베어 먹습니다. 그러나 맛있거든. 일단 배부른 착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표는 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해도 700만입니다. 거기에다 민주노총 등등등등 있죠. 누구누구 있죠. 또 이전 소득으로 돈 받는 사람 있죠. 이거는 지형 자체를 이제는 자신들이 20년, 30년, 5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탄탄히 갖추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 보면 좌파 입장에서는 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영리하게 빠졌다가 결국 보궐선거에 나라 살리며 거덜나도 말든 거덜나도 가지고 뭐 삼성이나 현대가 거덜나지 자기 거덜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거덜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7 보궐선거 앞두고 손실보상법 제도화하라. 이 효과는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갑니다.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